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가. 뭔가 앞에 뭔가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무리하게 되게 옛날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먹방은 그 만두를 먹으려고 합니다. 만두 제가 전자레인지에 보통 이렇게 돌려서 먹거든요. 그 돌리는 방법을 제가 찾아낸 건데, 뭐 여러분도 집에서 만두는 먹고 싶은데 귀찮다라고 할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에어프라이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면 되거든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딱 준비물은 요거랑 이렇게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 만두가 몇 개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다 먹을 수 있나? 딱 7개 정도 남아있어서 원래는 그냥 손으로 하는데 혼자 먹는 거니까 뭔가 불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넣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 센 불에 돌려도 괜찮은 크림랩이었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은 거를 구비해 놓으셨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 상태가 있잖아요. 이 상태로 별거 아닙니다. 그냥 물을 이렇게 넣어요. 물을 넣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찰박하게 많이 잠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살짝 약간 약간 만두에 그 신발이 있다면 신발의 복숭아뼈 정도 잠기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요 상태가 됐잖아요. 약간 물이 있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살짝, 왜냐면 제가 이 방법이 좋다고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에어프라이기도 돌려보고 무슨 이렇게 전용 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을 넣고서 만두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냥 돌리면 되는 건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전 설거지가 제가 혼자 먹는데 설거지 이렇게 하면 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돌려가지고 이것만 돌려가지고 얘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섞은 다음에 여기 살짝, 이게 너무 이렇게 해벌레 버리지 말고 살짝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근데 묶진 마세요. 묶진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돌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따리를 트는 거죠. 따리. 이 상태로 한 6분 돌립니다. 자, 6분 그냥 돌리고 올게요. 근데 뭐 냉동실의 상태마다 달라서 어떤 거는 좀 더 꽝꽝 얼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그렇게 좀 꽝꽝 안 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6분을 돌려보고 한 입 먹어봐요. 그 다음에 안이 좀 차갑다 이러면 한 2분, 한 1, 2분만 돌리면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한 번에 먹어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6분 30초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혼자서 만두를 돌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두를 구비해놔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만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맛있는 만두 한해서. 만두가 맛이 없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 만두를 먹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돌리는 동안에 한번 섞어보고 질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대학원 가는 게 후회할까 봐요. 내 청춘을 놓칠까 봐. 남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뒤처진 것 같다. 대학원 가는 게 후회할까 봐요. 내 청춘을 놓칠까 봐.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뒤처진다. 우선 1번부터 해볼까요? 뒤처진 것 같아요.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선 것은 무엇인가? 앞선 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밑에 대학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살 때 뭐 대학원, 24살 때 대학원 가는 거랑 28살, 7살 때 대학원 가는 거랑 일찍 가면은 뭐 일찍 끝낼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일찍 끝내서 뭐가 좋은가요? 뭐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은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앞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왜냐면 빠른 성과는 빠른 포기와 빠른 어떤 낙담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많아요. 아닌 분도 많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보여준 거는 그만큼 다음에도 빠른 성과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빠른 성과도 일종의 중독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빠른 성과가 안 나오면
약간 열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빡쳐집니다. 그래서 빠른 포기를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빠른 성과는 빠른 포기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뒤처진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약간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가고 싶어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좀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잠깐만요. 만두가 됐습니다. 만두 이렇게 된 상태로 그냥 이게 열면은 약간 수증기 그러니까 찜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봉투만 버리면 돼요. 이게 얼마나 또 좋은 거니까. 신기하죠? 이게 없거든요. 제가 이 찜기 전자레인지 전용 찜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자레인지 찜기를 사용하거나 참 그걸 하면은 그 꼬다리 이게 위쪽 꼬다리 있잖아요. 이게 딱딱해요. 지금은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진짜 찜기로 찐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늦게 성공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예술가도 괜찮아요. 뭐 감독도 괜찮고 배우도 괜찮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미술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30대에 시작을 하는 것과 20대에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만큼의 그 사람의 경험치가 고뇌하고 이런 것도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멀리.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 취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느낌이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경계해야 되는 뭔가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뒤처진 거죠. 뭐 인정하는 거예요. 나 뒤처졌다. 너무 느리다 나. 근데 뭐 한 50살에 성공하면 되지. 60살에 성공하면 되지. 꼭 20대에만 성공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때 성공하면 그때 만끽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성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도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면 사람은 없어지고 성공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되게 지금 건강하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책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책방의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책방의 어떤 애정지수라고 생각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책방의 인스타그램을 늘리고 싶었는데 잘 늘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책방의 인스타그램 수를
늘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책방 인스타그램을 편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재밌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면요 그걸 잘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지? 라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좀 좋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책방에 그 팔로워 수가 애정 지수라고 하는 그것도 너무 웃기는 말이잖아요. 뭐 저는 2,000명이 팔로우하는 10명, 30명이 팔로우하는 그 책방의 인스타그램도 그 책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는 유명한 맛집들은요 인스타그램을 안 해요. 그 좋은 책방은 뭐 물론 어떤 마케팅 팀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해도 팬이 많거든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목매는 거는 내가 팬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뒤처지는 건 비교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다른 길.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구가 둥그니까 내가 갔던 길,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을 굳이 뒤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동남쪽으로 가도 되고. 그래서 뒤처진 것 같다고 하는 거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많나 봐요. 다른 길을 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간 길이 되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나를 보고 또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라고 또 고민 상담소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길을 가야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원 가는 게 후회할까봐랑 내 청춘을 놓칠까봐랑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복받은 게 있습니까? 저는 대학원 너무 가고 싶은데요. 대학원을 가면 제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원을 너무 가고 싶습니다. 책방 하실래요? 제가 대학원 갈게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회는 할 수 있어요. 대학원 가는 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가고 후회하는 거랑 가고 후회하는 거랑 둘 중에 비교해 보자면 가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만큼 그걸 후회할 자격도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왜냐면 안 해봤잖아요. 해볼 걸 그랬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후회는 너무나 그냥 공소한 그냥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보고 후회하는 게 100번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청춘을 놓칠까봐 청춘 놓칩니다. 대학원 가면 청춘 놓쳐요. 근데 청춘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대학원을 한다고 해서 내 청춘이 2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떤 사람은 50이 청춘이고 어떤 사람은 60이 청춘인데 나는 고작 20대에 딱 2년 바쳤다고 내 청춘이 없어질까 봐 걱정된다? 이거는 그러면 뭐 대학원은 뭐 그렇다 치고 대학교도 가지 말아야죠. 대학교도 청춘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귀중한 것들을 청춘에 할 때 그 청춘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했기 때문에 그게 귀중해진다고 생각은 해요. 청춘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중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생활이 왜 귀중합니까?
중고등학교 생활이 왜 귀중한데요? 그거는 젊음에 했기 때문에 그게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늙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다 귀중합니다. 귀중한데 귀중하다는 느낌보다는 소중해진 거죠. 내 젊음이 늙음도 한 번밖에 없고 젊음도 한 번밖에 없다고 친다면 왜 젊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생각보다 젊음은 낭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낭비가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그때 공부를 한다면 그래도 뭐 학위라도 하나 남잖아요. 그거만큼 또 좋은 게 어딥니까? 그리고 저는 대학원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건 뭔가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 뭐랄까 한계 감각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은 청춘이랑은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춘이랑 대학원은 별개고요. 대학원 가서 내가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은가, 공부가 재밌는가, 꼭 그것을 해야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고졸이어도 충분히 살아가고 멋지고 잘 나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공부가 좋은가라면은 시작하셔도 좋다고 봐요. 근데 뭐 뭐든 괜찮다고 보니까 공부하는 거는 뭐 어떻습니까? 공부 재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대학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가 많으니까 그럼 뭐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초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 그 공부하기 싫은데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대학원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뭐 학위 따러 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그거가 외적인 것으로 간다면 좀 이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간에 나오겠죠. 청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학원에 2년 갔다 와서 의지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뭔가 젊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속성들이 다 잃었으면 그건 청춘이 끝난 게 맞죠. 대학원 때문에. 근데 대학원을 갔다 나와서도 호기심이 아직도 있고 뭘 배우려고 하고 궁금하고 사람들이랑 뭔가 교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열려있는 마인드로 한다면 저는 그건 계속 청춘이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청춘인 거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도 청춘이 끝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청춘을 내가 잘 유지만 하고 있으시면 대학원을 가던 박사를 하든 교수를 하든 청춘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럴 것도 없다. 그러면 이럴 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한번 해보세요.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했었고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25. 뭘 해야 후회하지? 25. 뭘 해야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될까요?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무엇이 좋을까요? 뭘 해야 되지? 잠깐만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가 25살 때 무엇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 뻔해요. 다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혼자 여행 가보기 뭐라던가 뭐 일기를 계속 써보시는 거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배우는 것, 어떤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짜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최고는 연애입니다. 연애를 하십시오. 누구라던 간에 상관없어요. 누구랑도 괜찮습니다. 아무나 다 상관없어요. 아무나 불법만 아니면 돼. 불법만 아니면 돼. 그래서 나랑 이상형이랑 먼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정말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랑도 만나보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만나보는 거죠. 다양하게 연애에 대한 완전한 오픈. 나는 이번 연도에 완전한 오픈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을 배우는 거가 연애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을 배우면서 나를 배우니까. 전 연애가 나를 배우는 데는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기 써봤자 연애 한 번에 잽도 안 돼요. 연애는 무조건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가 짱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도 좀 뻔합니다. 여기까지도 뻔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그 한 해 누구가 생각했던 간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을 한번 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엄마 아빠 생각하기에도 그 전에 있었던 나와 완전히 다른 어떤 미친 짓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영원히 하지 않을 법한 미친 짓 하나 해보기. 근데 미친 짓과 제가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 전에 내가 해왔던 일이랑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완전 반대. 학교에서 개근을 탔다 그러면 다 빠져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뭐 신경을 엄청 쓰고 있다. 건강에 신경 안 써보고 그냥 막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디까지 경계선을 두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봐야지, 여기까지 해야지, 여기까지 하고 가야지. 근데 저는 그 경계선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도 그 경계 안에서 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대는 도전을 하고 반항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저는 반항하는 인간이 젊음의 인간이라고도 일부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반항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스스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 미쳤네? 나 왜 그랬지? 약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거 진짜 끌리는데 제 평소엔 정말 안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본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깨닫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미친 짓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나아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여간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의 미친 짓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미친 짓을 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내가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경계가 이렇게 크게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나아가면 더 크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범주가 넓어지는 거죠. 생각의 범주, 선택의 범주가 넓어지고, 그 선택의 범주와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그 둘레까지도 같이 넓어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내가 안 했던 짓을 반대로 해보는 것도 사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25 뭘 해야 후회하지 않은 한 해가 될까요? 했을 때 미친 짓을 하나 하십시오. 미친 짓. 그거는 돈으로서도 뭐 가능하다고 봐요. 나 미쳤네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원래는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옷만 사다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짜리 한번 옷을 사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가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우선은 미친 짓을 해보십시오. 미친 짓은 나를 깨웁니다. 나를 젊게 만들고요. 그리고 미친 짓은 또 정말 나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 저도 미친 짓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추억이 돼요.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또 그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해보기도 해요. 내가 나를 구성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하는 뭐 양치질이라던가 뭐 밥 먹는 거나 이런 걸로 나를 구성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루틴적인 걸로. 근데 저는 그런 미친 짓의 미친 짓이 되게 크게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우선 결론적으로 미친 짓 한번 하셔라. 그리고
이 고민 상담을 해주신 분이 미친 짓을 무엇을 했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민을 보시고 이번 연도 안으로 미친 짓을 하신 다음에 이 고민의 유튜브의 댓글로 저는 이런 미친 짓을 했습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정말 저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냉동만두를 돌려서 먹었습니다. 뭐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뭐랄까 뭐 열심히 뭐 이렇게 틈틈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도 좋고요. 나쁜 부분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해보셨으면 어떠냐, 저런 것 좀 해보셨으면 어떠냐, 이런 허심탄회한 의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을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다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브이로그 한 건 어떠냐, 브이로그 좀 했었어요. 브이로그 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서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브이로그 말고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뭐 다른 결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말하라 그러고서 말하면 뭐 했었다고 하면 웃기는 놈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이렇게 2개 했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고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다. 원래 제가 고민을 예전 고민들을 묶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풀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그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남은 건 다시 넣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